대학원 다닐 때 부동산학개론 공부하는데 이 법대 출신들은요, 이 그래프 약하잖아요. 그래프에. 그렇죠. 탄력성 이런 것들, 그렇죠. 약하죠. 법대 출신들. 근데 나 미친 줄 알았다니까. 대학원에 그게 필수 과목이었어. 그래가지고 부동산학개론 공부하는데 그래서 탄력성 공부할 때 뭐가 탄력? 수직이 탄력인가? 이게 탄력인가 했는데 벽에다 공 던져서 튕겨 나오는 게 탄력이니까 수평이 탄력이구나. 어, 곡선 자체 이동인가, 곡선 상의 이동인가 이런 거. 그렇죠. 수요량인가 이런 거. 응? 기호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거. 지금도 기억하는구나. 아주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동병상련 이런 거 있잖아. 나의 그 고통을 같이 겪고 있겠네. 이런 것들. 예. 나만 겪으면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이제 같이 그다음에 감정 평가 공식 그 계산식. 기분 좋다 나도.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치? 예. 예. 93번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나옵니다. 그럼 이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온다고. 예. 근데 이제 그 1개나 2개는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정답은 잘 맞춰요. 왜?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타당한 거 고르면은 또 맞아. 예. 그래서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 처음 보는 문제라고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93번 보시면 틀린 거 찾기. 4번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 너무 쉽다. 그렇죠? 4번이 정답. 1번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의 뜻 단지 조성, 시가지 조성. 도시개발법의 용어 정의는 1번, 2번 2개밖에 없는데 그걸 나란히 써놨죠. 3번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에서 이를 적용합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으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지구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번이 이제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의 본래 명칭 도시개발사업계획. 그런데 줄여서 개발계획 그러죠. 자,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몇 번입니까? 3번.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3번 정답. 지문 제일 길다고 찍은 거 아닌가? 3번 옳은 거. 1번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벌써 틀린 것 같다.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단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죠.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고 절대 개발계획에 나오지 않는 계획이 3개가 있다. 지구단위 계획 X, 실시계획 X, 환지계획 X.
그래서 개발 계획 내용에는 끝에가 계획으로 끝나는 게 다 들어가. 교통 처리 계획, 인구 무슨 계획 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 저 세 개는 개발 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 보존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해. 보존 녹지 지역은 그래서 면적도 안 나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 아 여기는 어디야?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네. 이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가 있죠.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요.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기준.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95번 도시개발조합이 나옵니다. 뭐 거의 나온다고 보고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뭐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아니라고 봐야 돼요. 틀린 거 몇 번?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 동의 요건 똑같은 게 개발 계획을 환지 방식 했을 때 똑같죠?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똑같은 게 두 번 나오죠. 그러면 1번 조합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7명이지. 그렇죠? 5명이 아니고 7명. 정관 작성해서 인가 받아야 되고 3번 조합 설립 인가 있을 때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고 이때 성립해. 인가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했을 때 성립한다. 4번 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법인인데요.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옳은 거 찾기 민법상 법인이라고 내서 옳은 거가 다 맡겨줬습니다. 왜? 그 출제하신 분이 도시개발조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고 해서 민법상 법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거 몰라가지고 그거 갖다 썼다가 다 맞게 해주고 퇴출됐습니다. 퇴출. 예. 민법 총칙도 공부 안 했다는 뜻이. 이 민법 총칙에 나오거든. 예. 예, 괜찮습니다. 뭐든지. 퇴출. 퇴출은 이제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거지. 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회의해서 해서 사고 내시고요. 사고가 납득할 만한 사고가 아니거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고가 있고요. 실력이 부족해서 낸 사고. 이건 실력 부족이거든요. 예. 법대 1학년 1학기만 다녀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가장 황당히 그런 거예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는데 세상에 법대 1학년 1학기 다녀서 민법 총칙만 해도 알 수 있는데 교수님께 오류가 났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해서 추적해봤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합격생 출신이야. 중개 합격생 출신. 합격생 출신인데 외우고 한 2년 있다가 공법 좀 심하지 않나 그거. 저 합격생 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3명이면은요. 3명은 이게 맞다 그러고 난 틀리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다구리를 당해. 아, 그 학생이 안 믿는 거야. 내가 말 안 믿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방에 제 졸업 증명서 갖고 다녀서 대학교 법대 졸업 들고 다녔어. 근데 성적 증명서 못 보여주고 우스워서 성적은 우스우니까 우스운 성적이니까 이거 졸업 증명서 갖고 있어. 이거는 1학기만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 그러면 그건 밝혀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한테는 옳은 거를 가르쳐드리잖아요. 그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는 그 교수님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히 알려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 4번 공법에서 우리 배웠잖아. 당연히 공법상 법인이지. 그다음 5번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합원에게 경비를
모두가 징수할 수 있고요. 96번에 변경 사유가 아닌 거 몇 번인가? 정답. 96번에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5번이 정답이죠. 예. 토지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 계수리 고실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뭐 5번 지문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서 나와요. 시행자 지정에서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땅 부자, 시행사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도시개발 조합이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지정한다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요. 환지 방식 분쟁이 많이 생겨. 그럴 때는 처음부터 지자체나 LH가 시행자로 등장을 안 해요. 분쟁이 있는 곳이거든. 서로 좋은 땅 많이 받으려고. 이럴 때는 너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시행해봐.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나 조합을 의무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해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이나 저 토지 소유자를요 시행자로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어떤 심정으로 지정할 것인가? 1번 얘네들이 일을 참 잘할 거야. 2번 지네들이 잘할 턱이 있나? 못할 걸 뻔히 알고 일단 지정합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중에 1번 사유가 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입니다. 요랬을 때는 기다렸다는 뜻이 내 그럴 줄 알았다. 미리 예비 주문이 있어. 지자체, LH, 지방공사, 신탁 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요 조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의 시행자 파트를 한번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시행자 파트를 보시면은 82페이지예요. 82페이지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요약집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것까지 넣으면 공부량이 엄청 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 때 요 1번 지문 정도 문제 풀 때 하나씩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1번 지문을 틀린 지문 쓰는 게 1년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4번하고 헷갈리라고.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 5번 지문에는 누가 나오는 거야?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이 말 왜 나오겠어? 전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런데 세 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생긴 거야.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 계획 수립 고실로부터 1년 내 지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네들이 잘 몰라서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또 부당하다 인정했을 때는 이제 도시개발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를 시행자에서 아웃시키고 누구를,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야. 예. 세 개 중에 이거 1번 지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기억하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또 3번도 한 번 문제 나온 적이 있어. 3번도. 3번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그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게 3번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기억이 안 날 거야. 다음에 또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 왜냐면 일단 하나 던져놓고 또 2번, 3번을 던지고 그 다음에 종합 문제 한번 놓고 요러면은 또 시험장에 또 다 맞히거든.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96번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1번 지문이거든. 예. 1번 지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4번 지문이고요. 시행자 변경은 1번 지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어. 그러다 가끔 4번 지문 한번 냈고요. 2번, 3번에서 틀리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제 4번을 갖다 현혹하기 위해서 왜 교수님도 알아. 1년만 외웠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찾아. 1년짜리 찾아. 예, 그래서 5번을 집어넣는 거. 됐죠? 예. 그래서 1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실시기에 인가받고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시행자 변경. 4번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내 실시기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번 취소됐을 때. 3번 부도 파산났을 때죠. 예. 자, 97번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3번 재결 신청은 이제 마치겠다. 그렇죠? 예. 재결 신청 기간은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이다. 3번. 1번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고 2번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사람 주어가 누구야? 시행자야. 절대 지정권자가 이주 대책 수립하는 거 아니야.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이주 대책.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무조건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 지가 발행할 때 승인 안 받죠. 5번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98번 문제 입체환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몇 번? 몇 번 찍었습니까? 98번에 우리 누님 몇 번 찍었어요? 반장님은 몇 번 찍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와 and 그리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또는이 아니라 와죠. 예. 그러면은 요걸 한번 입체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입체한지가 몇 페이지 나오는지 볼게요. 9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밑에 6번 91페이지 밑에 6번 입체한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특히 필요한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절대 또는이 아니라고 아마 기재가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본인의 필적이 맞을 거야. 예. 1번 지문은 기출 문제도 나왔었어요. 예. 이렇게 눈 두고 틀리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를 줘야 되는데 환지해 줄 땅이 부족해. 또 환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말하고요. 토지의 공유 지분이 바로 대지권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준다는 거.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다. 2번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을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3번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과 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처분권이 있어야 주는 겁니다. 남의 거 주면 안 되잖아. 처분할 권한이 있지. 그렇지. 지나가다 아무거나 막 주고 그러면 되겠어. 이건 법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3번 찍은 사람. 지나가다 아무거나 이거 너 가져 이거.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아무거나 보고 야 이 빌딩 너 가져. 그래고 예, 이 학원 너 가져 이거. 처분 권한이 없잖아. 그렇죠? 종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저당권은 건축물의 일부와 엔드 토지 공유 지분에 다 설정된 것으로 보죠. 왜? 종전 토지가 두 개로 바뀐 거잖아. 설정된 겁니다. 주택으로 한지할 때는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 바로 청약 통장이나 청약 순서 있죠. 예, 청약 순위가 적용 안 돼요. 그래 입체한지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청약 순위가 적용 안 돼.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잠실 느웰 아파트를 재건축했는데 일반 분양 물건이 200 몇 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만점짜리 만점 받은 사람만 당첨됐대요. 그게 당첨되면 한 10억 남아요. 로또 당첨이거든요. 왜?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 그냥 일반 분양은 주택법이 적용돼서 청약 순위에 따라 가지고요 돼요. 그런데 이제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일단 우선적으로 됐고 가점이 같으면 이제 제비 뽑기 거기 한 10몇만 명 지원했어요. 근데 만점자가 나왔어. 만점자만 당첨됐고 만점이 아닌 사람은 다 떨어졌는데 그 만점자는요 그 사람이 25평짜리인가 당첨이 됐는데 만점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7명 가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15년간 무주택자로 7명 있었던 거야. 그렇죠? 부양가족 6명이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5평짜리 7명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7명 부양가족이 6명이면 만점이거든요. 6명에다가 15년 무주택인데 그러면 5명이었던 사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 6명이 7명인데 7명 만점이 나오는데 6명인 사람은 떨어진 거야. 그 지금 그 청약 그것도 문제지.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세상에 조합원은 몇십억에 분양을 받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일반 분양은 그 차익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러면 차익이 한 10억씩 남아. 그러면 그것을 갖다 누가 다 책임지는 거야? 조합원들이 분담금 내는 거잖아. 그렇죠? 세상에 조합원 돈 빼다가 일반 분양 로또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주택 청약 순위와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주택으로 받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청약 순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청약 순위다.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의 대표가 청약 순위다. 적용하지 않는다. 99번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찾기. 예. 자, 옳은 거 몇 번입니까? 옳은 거 찾기. 몇 번 찍었어요? 예, 몇 번? 그냥 찍은 거 말해봐.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몇 번 찍었어요? 예? 3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이러면 안 되죠. 예. 시장 군수 등에게 그렇죠? 시장 군수 등에게 예. 그래서 시장 군수 등에게 재건축 진단을 신청해야 되죠. 예.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재건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거든. 그래서 정비 계획 입안권자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웃긴 게 정비 계획 입안권자, 정비 계획 입안권자, 또 시장 군수 등 이걸 갖다가 시행령하고 법이 서로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럼 요 지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그 3번 지문은요. 101페이지죠. 시장 군수 등은 정비 예정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 니은번 시장 군수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죠.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에게 뭐 신청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시도지사 아니라 시장 군수 등. 예.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찍었어요, 반장님은? 예. 예. 예, 증거는 없을 거야. 증거 인멸하셨네. 예. 그래서 1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 조합만 시행할 수 있다. 이거 세모 표시해 놓고요. 세모 1번은 세모 표시. 2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건축 사업 할 수가 있어. 왜?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는요.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총 8개의 사유가 있었고 그 중에 1번이 천재지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 등은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재건축 진단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확실히 틀렸고 5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잖아요. 우리 조합 설립 인가권자 누구야? 시장 군수 등. 그래서 5번은 확실하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5번은 확실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이든요. 다 누구한테 인가 받나? 시장 군수 등의 인가. 그래서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 더 어려운 거 공부하다 보면은요. 인가권자인지 몰라.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는데 장례식장 찾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지도 보고 뭐 이름 찾아서 찾아갔어. 가서 뭐 절하고 다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어머님께 돌아가셨거든 그분.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아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정비조합에서 어려운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정비조합에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거 인가를 누구한테 그래서 1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4페이지 114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에 동그라미 이번에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동요권 나오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밑의 사항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의 116페이지의 동그라미 3번 기역번 마지막 문장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 그러니까 매일 몇 분에 몇 거기까지만 외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그걸 노린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괜히 교수님이 아니야. 예. 학생은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그것만 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100분의 70이죠? 개정돼서 그럼요. 100분의 10.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외웠어. 힘든 거 외우기 힘든 거 다 외웠어. 근데 누가 인가 받느냐?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하나씩 이제 시정해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왜 1번을 세무 표시라 하냐면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 조안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중요한 게 우리 재개발 사업은요. 재개발 조합도 하고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도 하고 토지 등 소유자도 하는데 재건축은 조합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 문제를 갖다가. 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이렇게 내면은 바로 뭐가 걸리냐 그러면은요. 밑에 동그라미 2번이 걸리는 거야. 시장, 군수 등이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일단 무조건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만자가 있죠. 만자를 띄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무조건 맞는 거라고 이거는. 이거 옳은 지문이라고. 근데 만자를 썼으니까 이제 천재지변 등 8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 공사 등도 할 수 있잖아. 이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걸 착각하시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은 조합 이래서 만자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자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만자는. 근데 만자 빼고 정비 조합 할 수 있다면 맞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설명드려 제가 세모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 100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올 만한 문제를 다 지문을 못 보는 거지. 틀린 몇 번인가요? 틀린 몇 번일까요? 누님은 몇 번 찍었어요? 몇 번? 그냥 괜찮아 찍어봐. 4번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주거 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3종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왜 문제냐 그러면요.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4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 하고 자력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나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환지나 자력 방식 병원의 이 환자는요 2종류가 있거든. 진짜 아픈 사람, 나이롱 환자. 그래서 환지 방식, 자력 방식은 2종, 관리나 수용은 3종. 그 다음에 200세대 이상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을 지을 때는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요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밑에 나오네. 그렇죠? 124페이지 밑에 나오죠? 예, 표시해놨지? 예. 아 괜찮아요. 예, 지금 좀 틀리고 체크하고 계속 이러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에 100번 중에서 이제 틀린 거 찾기. 그죠? 일단 4번은 빼고 나머지 중에 한 찍어봐줘. 나머지 중에 한 찍어봐줘. 몇 번? 몇 번? 반장이 몇 번? 1번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할 때는요.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요. 건축 허가 받거나 등기할 때는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저는 매입한 기억이 없는데요. 법무사가 매입해서 다 팔아줬어. 그 자리에서. 매입하고 그 자리에서 팔아. 예. 매입하고 그제 파는 거. 그 자리에서 다 팔았다니까. 예. 그 매입해 자기가 왜 갖고 있어?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매입하고 그제 팔아버린다고요. 다 매입했어.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요. 건축 허가 받거나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누구야? 지네들이야.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지네들은 매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등의 사업 대행이 가능하다. 틀렸죠.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사업 대행이 나왔습니다. 사업 대행은 시험에 지문에 2번 나와서 제가 안 넣어놨습니다만은 개념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 대행 이거는 민법의 대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돼요. 이거는 민법의 대리와 마찬가지다. 대리에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 대리의 발생 원인은요 2가지예요. 본인의 능력이 부족했을 때 대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본인이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너무 바빠 본인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리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비사업의 대행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할 때야. 그래서 본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에요. 민간인이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요. 능력이 부족해. 예. 사업이 지연돼 분쟁 등으로 인해서 이럴 때 대리인으로 시장, 군수 등이나 예. 토지주택공사 등이 대리인처럼 정비 사업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대행해 주고 그 효과는 누구한테?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한테 기속해요. 그러면 사업 대행을 한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바뀌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고 얘네들이 사업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 대행자가 한 것은 사업 시행자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대리인이 있다가 본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행자는 그대로 있어. 단지 사업만 대신해 주는 거. 이게 사업 대행이고요. 그럼 우리 대리에서는요. 기초적인 내부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수권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때는 기초적인 내부 관계를요. 위임으로 보는 게 이론적인 거예요. 위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 대행자는 성관주의의무로 가져요. 성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성관주의. 왜 위임에서는 무조건 무상위임이든 유상위임 다 성관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처음 배울 때 진짜 무식했지 내가. 착한 사람이 관리하는 줄 알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법대 다닐 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둘 중에 주의 의무가 어느 쪽이 더 강한 거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배웠죠. 일단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습니까? 예. 일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래서 이 성간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알면 돼 그냥 이거는요. 그래서 사업 대행은 그러면 사업 대행자가 누구야? 시장, 군수 등 자기가 자기를 대행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누구야? 시장, 군수 등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대행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사업 대행이 없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만 가능하대 사업 대행이. 그렇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업 대행이 가능하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대행이랑 있을 수가 없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대행하냐고. 2번 틀렸죠? 예. 3번은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달동네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구 달동네에서는요. 도로 같은 거 결정 구조할 때는 따로 정하는 바여야 한다. 달동네에서 폭을 4m로 확보하라고. 저 3m밖에 안 나오는데 뭐 따로 정해. 그죠? 수용 방식은 3종이고요. 자력 방식으로 시행 중인. 그래서 자력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고 시 10년 경과 목적 달성할 수 없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해지에 동의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거 임의적 해제 사유에 나오는 거죠. 101번 지도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뭐야? 임의적 해제. 임의적 해제. 정답 몇 번? 5번 30% 이상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예. 나머지는 그냥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죠? 해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2번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시 신고 대상이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교수님 이거 어디서 봤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펴봐. 122페이지. 122페이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봤죠? 122페이지.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 받은 거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 변경은 인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밑에 그 박스예요. 이거 어쩌다가 한번 지문에 나와.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냐? 다 외우면 못 외워요. 예.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체크하는 거예요. 1번 보시면요. 10% 나오죠. 정비의 사업이 10%. 그렇죠? 예. 3번에 대지 면적 10% 나오죠. 그렇죠? 10%. 4번에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10%. 계속 나왔지 10%? 10% 3개 나왔고. 예.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사업 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할 때, 자 사업 시행자의 명칭 변경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9번에 나와. 사업 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사 가는 거지. 조합 사무실 옮기는 거잖아. 옮길 때마다 인가 받아야 돼? 아니지. 근데 그거는 다 알 것처럼 보이니까 사업 시행자의 명칭 변경이 나왔어요. 교수님,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바뀌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시행자의 명칭이 바뀌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전에는요.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이었어. 근데 2018년도부터는 주택자를 빼고 재개발 사업 조합이 된 거야. 바뀌었지.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금호 제29역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을 금호 제29역 재개발 사업 조합으로 바꿀 때 인가 받아야 돼? 아니잖아. 예. 그래 경미한다는 거 신고하시면 돼. 아셨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건축물이 아닌 부대 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데. 자, 그럼 그게 어디 있는가 보세요. 2번 지문을 보세요.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거. 자, 부대시설, 복리시설인데 건축물이 아니야.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건축물 아니야 이거. 예. 부대시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공부 안 합니다만은 무슨 전기차 충전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거 있죠. 규모 확대 나쁜 거 아니잖아. 단 가로 가보세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그러면 위치가 변경될 때는요. 이거 인가를 따로 받아야 돼. 인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사업 시행 계획서에요. 101동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어. 근데 101동 앞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 건축물이 아닌 복리시설이야. 이 위치를 101동이 아니라 102동 앞에다 바꾸는 거야. 102동 주민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 시끄러워서. 예. 이거 아시겠어요? 인가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로 있는 거 있죠? 정답을 가로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안 받고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안 받고 변경할 때 신고하는 거 있죠. 정답은 다 가로에서 내.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서 내용 123페이지 그 박스 있죠. 사업 시행 계획서 내용이 아닌 거 있죠. 가로를 서면에. 그래서 6번 임대주택 건설 계획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 그래서 시험 문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X야. 재건축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 안 나온다고. 그 다음에 7번 소형주택 건설 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제외야. 그렇죠? 가로 하셨죠? 이쪽 파트는 다 정답이 가로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 지금 3번이죠? 예. 그다음에 4번 보세요.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서를 변경하는 거. 사업 시행 계획보다 먼저 있는 게 뭐야? 정비계획이야. 정비계획 변경할 때 이미 절차를 거쳤죠. 거기서 엄격한 절차 거쳤잖아요. 그 밑에 지나가는 계획, 그 다음으로 지나가는 것은 다 경미해. 내장 재료 변경. 내장 재료가 어떤 거예요? 내장 재료. 예? 내장 재료 변경. 예. 내부에 갖다 붙이는 것들 있잖아요. 예. 타일이나 이거 다 내장 재료잖아요. 그 내장 재료 어느 쪽에 타일을 쓰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굳어놨어. 그러면 내장 재료를 갖다가 공급할 회사가 거기 굳어나면은 그때마다 인가 새로 받아야 되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면은 또 맞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103번 재건축 사업의 재건축 진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몇 번? 5번. 5번. 예. 적정성 검토 의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한다고. 노래를 불렀어. 시도지사가 한다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의심스러울 때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시도지사한테 시키는 거지. 예. 5번 틀렸고요. 1번 시장, 군수 등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는 인가 전까지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너무나 중요한 단어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해야 되고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 시행자가 재건축 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 실시하여야 한다. 재건축 진단은 주택 단지의 건축물을 대상, 연잡한 단지를 포함한다. 4번 의뢰받은 재건축 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건축 진단 실시해야 되고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104번 정비 사업이 있어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몇 번 찍으셨습니까? 몇 번 찍었어요? 몇 번을 찍으셨나요? 1번부터 볼까요? 투기과열지구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1번 지문은 별표해 놓고요. 1번 지문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서울 한남동에 한남 3구역 재개발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800명 정도의 조합원 중에 216명이 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조합원 중에 216명이 분양 자격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216명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1번에 걸린 거예요. 1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그 세대원이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5년 내에서는요 다시 분양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때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그 세대원이었던 사람은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줄 몰랐어. 그래서 5년 이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혼. 그래서 제 제자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이혼을 시켰거든 미리. 어쩔 수 없잖아. 예, 이혼하면 괜찮거든. 세대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고 2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하고 손실보상 이게 청산입니다. 청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고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분담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포함되고 관리처분 계획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가로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페이지를 펴보세요. 127페이지 관리처분 계획 내용 다 외우라 그랬죠. 거기 6번을 보세요. 정비사업비 추산에 가로해서 뭐요?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그렇죠? 예. 제외가 아니죠? 포함이죠. 3번이 틀렸네. 그렇죠? 3번이 틀렸잖아. 예, 3번이 포함되는 거죠. 4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길게 안 나오는 한번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5번 역시 인가 여부는 30일 이내. 그렇죠? 타당성 검증 요청할 때는 60일 내. 읽어보라고 넣는 게 4번, 5번 지문입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을 풀겠습니다.